직원이 하는 말이니까 정도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가 저는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거를 형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스폰서님이 해 주셨던 가이드로 지금 몇 개월 전이었죠. 몇 개월 전에 어 그 일 괜찮지만 그래 지금 하는 일 괜찮지만 그래도 유사나라는 좀 권리 수익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어. 돈 들어오는 성격이 달라. 그래서 한번 스폰서님 만나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고 정말 돈이 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몇 개월 전에 스폰서님, 그러니까 김산 스폰서님과 만나서 미팅을 했고요. 음. 그때까지도 별로 시큰둥했었는데 음.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 갑자기 이명이 들린다는 거예요. 음. 이명이 들린다고 큰 병원을 이제 가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짜증을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건강도 좀 챙기고 돈도 버는 거지 그게 뭐냐고. 그래서 리셋을 했는데, 리셋하고 나니까 그 몇 개월 전에 김산 스폰서님께서 하셨던 말이 이제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누구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제대로 알고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 일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형이 어제 시간을 내서 오후에 용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 좀 이제 시작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만간 시스템에서도 같이 얼굴을 볼 것 같아요. 와. 어우, 정말 큰, 그쵸.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때 저녁 홈미팅에 오신 분 맞다. 아니요, 저녁 홈미팅에 한 아, 번 더 갔어요. 아니셨나요? 네. 그분은 아니시고, 또 다른 분이셨군요. 아,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저도 파트너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나랑 함께 할 2명, 4명을 찾는 일이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건 거예요. 살다 보면 당연히 어떤 건강에 대한, 항상 죽을 때까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어떤 니즈가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일도 죽을 때까지 일이 술술술술 계속 풀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는 일이 그때는 만족스러웠지만 뭔가 어떤 변수가 생긴다든지,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어 좀 회의감이 든다든지, 그런 시기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산화라는 게 '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명 들었을 때는 별로 그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산화 영양제 안 먹어도 돼요? 일 뭐 저 지금 잘 벌고 있으니까 별로 생각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그죠. 그런 니즈가 생길 때,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 유산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흘려들었던 어떤 내용, 임팩트 있었던 그런 내용들, 아니면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유산화 뭐 사실 좋은 소리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궁금하고. 근데 또 나한테 소개해 줬던 그분을 보니까 뭔가 즐겁게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인지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건강이나 일에 대한 어떤 이 일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테이 리더님의 형님을 만나 뵙게 되면 저희가 또 반갑게 팀에서 또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큰 좋은 소식과 함께 이제 우리가 3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차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인데요. 우리가 그전에 명단을 썼고요. 거기서 초대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잡은 이 사업 미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또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일러의 법칙은
어떤 사람한테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처음에는 아예 몰라서 미팅을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습득력이 빠르신 분들은 또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약간 부족한데 이렇게 풀게 되는 또 그런 시기가 와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대로 이 일을 하는 분, 하시는 그 전문가한테서 유산화를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그분이 전달된다는 거, 그분한테 전달된다는 거. 그 미팅의 성공률은 50%는 소개자에게, 그리고 30%는 장소에, 20%는 소개하는 그 스폰서님한테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80%는 즉 소개하는 소개자한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약간 스폰서님이 오늘 약간 사인업이 나지 않았거나 어떤 미팅의 결과가 조금 지금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났을 때 스폰서님이 오늘 조금 임팩트가 하셨나? 조금 평소엔 더 잘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 스폰서님 사실 똑같이 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유산화를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조금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좀 리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팅 전, 미팅 중, 그리고 미팅 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미팅 전에는 우리가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 그 사람이 필요한 유산화의 제품이나 사업성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주려면 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규분에 대한 정보를 스폰서님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 하단에 보이는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 신규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식을 쓰는 거거든요. 이 양식을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꼭 저장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2대1 미팅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홈미팅이나 이렇게 초대를 하실 때 내가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 꼭 이렇게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처음에 받아보면 거의 이름, 성별, 나이, 뭐 직업 외에는 그닥 모름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결국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스폰서님들이 미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가장 신규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데까지 는 최대한 좀 성의껏 적어주셔야 효율적인 미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미팅은 이렇게 약속이 잡히면 이걸 작성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실제로 미팅하는 날짜에 랑 이렇게 좀 텀이 있는 경우는 헷갈리거든요. 이제 스폰서님들도 이렇게 약속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꼭 후원방에 그 약속 전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팅 장소랑 시간 그리고 그분의 프로필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규분한테도 미팅 전에 그냥 이분이 그냥 유산을 하는 사람, 그 정도로는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집중해서 좀 들을 수 있게끔 그 스폰서님의 좀 프로모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즉 전문가라는 거, 유산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스폰서님들이 또 미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이 귀하게 오시는 분이거나 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왜 미팅을 해보면 그냥 뭐 좀 뭐 팔러 왔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전문가를 만나보는 사업을 제대로 들어보는 자리라는 거 꼭 프로모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팅 전에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장소 선정.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미팅을 해 보면 첫 번째 그 장소가 익숙한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미팅하기 괜찮은지. 그래서 근데 뭐 미팅하다 보면 그냥 네이버로 적당히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잡은 데는 보면 주차 자리가 너무 불편하거나 아니면 찾기가 너무 어렵거나 그죠? 그리고 좌석이 너무 불편하거나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팅 장소를 좀 아는 곳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내가 갔는데 여기 커피숍이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괜찮다 하면은 기억해 두는 거죠. '다음에 이 근처에 올 일 있으면 여기서 미팅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꼭 좀 익숙한 장소였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미리 가 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자리를 주차가 어려우면 미리 좀 연락해 가지고 어디에 주차하시라고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 뱅글뱅글 돌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죠? 뭐 한 1-20분 늦게 막 서로 만나면 조급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꼭 익숙한 장소 얘기해 주시고 주차 자리 뭐 음악 소리 이런 거 그리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테이블 미리 확보하는 거 그거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탁값은 소개자님이 좀 내주시는 사실 뭐 벌이로 따지면 스폰서님이 제일 잘 버니까 '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자리는 결국 귀한 걸음해 주신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소개자분이 좀 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양새가. 왠지 스폰서가 이렇게 내면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닥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뭔가 팔러 온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평소 라인 미팅할 때나 만날 때 스폰서님들이 많이 또 사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앉는 자리. 테이블에서 앉는 자리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분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 있죠. 문 아니면은 뭐 저기 주문하는 데 그런 데서 등 지고 앉으시는 거예요.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그리고 그 옆에 소개자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스폰서님이 앉는 거. 요렇게 앉는 게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소개자분이 신규를 마주 보고 앉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어. 스폰서랑 같이 옆에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상대방 근데 그게 진행하다 보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신규분이 이 낯선 자리고 처음 보는 자리니까 신규분 옆에서 소개자분이 앉아 주시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거. 고렇게 앉는 위치까지. 굉장히 미팅 장소가 중요합니다. 고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미팅 중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에 이제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스폰서님이 절대 지각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 좀 환대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는데 처음에 두 분이 만날 때 신규분이랑 스폰서님 만날 때 소개자분이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하시면 안 되겠죠. 소개자분이 양쪽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어떤 프로필도 받고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건 이제 미리 쪼끔 알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 그 자리에서 이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분이 이런 친구고 나랑 이런 관계고 내가 요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됐다. 요렇게 소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기는 커피 주문하느라 바쁘고 그죠? 제대로 소개도 안 시켜 주고 뭐 딴 거 하느라 바쁘고 전화 받느라 바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당연히 또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신규를 어 저기 칭찬을 너무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친구고 뭐 똑똑한 친구고 그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죠. 이 친구가 되게 능력이 있는 친구고 막 그렇게 쪼끔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가볍게 칭찬해 주시는 건 좋지만 결국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유산화에 대해 이 귀한 유산화를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유산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잘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리다. 라는 거. 스폰서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집중한다는 거. 그게 아니면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호일러를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미팅이 시작했어요. 미팅이 시작하면 자기는 이제 소개를 잘 해 줬으니까 '나의 소개자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딴 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소개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리고 이 미팅이 처음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는 여러 번 들어본 거예요. 스폰서님의 마이 스토리 그리고 유산화에 대한 거 본인은 여러 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쪼끔 지루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딴 거 하고 전화 받고 끝판 전화 받고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 지금 혜진 기자님 웃고 있죠. 진짜 그런 분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꼭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규분이 이 미팅에 집중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소개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사업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 제품을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그 미팅에 되게 흔쾌히 또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생각은 없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그래 우선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소개하신 분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집중해 주고 호응도 해 주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본인이 쪼끔 지루했다가도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쪼끔 집중하려 하는데 옆에서 막 핸드폰 꺼내 가지고 본인 거 뭐 하고 있고 급한 거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면 어 그냥 '이래도 되는구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급한 거 있으면 시 미팅 중에 전화 받고 그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어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가 잘 될까 말까인데 그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개자의 태도는 신규 태도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런 자세를 해 주시면 좋으냐면 일단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과장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호응해 주고 그냥 미소하고 그리고 쪼끔 어 이렇게 메모하고 그런 자세로. 그래서 핸드폰하고 지루해하고 자리 이동하고 막 그리고 이제 소개자분이 빠르게 소개가 난 경우에는 소개자분이 두 분인 경우도 계시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막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할까?' 싶지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고걸 쪼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하다 보면 이렇게 당연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쪼끔 실수를 하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립 연도가 뭐 1년 틀렸다든지 그죠? 뭐 쪼끔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듣다 보면 또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면 본인만 궁금한 게 생기는 분이 계시거든요. 초기 사업자인 경우에. 본인이 궁금한 거는 굳이 지금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 고건 나중에 라인 미팅 때 메모해 뒀다가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하면 왜냐면 흐름이 조금 끊기기 때문이에요. 얘기를 쪼금 이어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또 궁금한 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걸 사이사이 이렇게 뚝뚝 끊기면 마디가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것처럼 이야기의 흐름이 깨진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신규가 쪼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신규 여건을 알잖아요. '이런 부분을 쪼끔 어려워한다.' 하면은 그걸 그냥 이렇게 살짝 돌려서 대신 질문해 주시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 사업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쪼끔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런 그 새가게를 열고 싶어 하지만 이거를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런 필요한 도움은 받으실 수 있게끔
대신 질문해 주시는 건 괜찮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팅에 사인업이 되고 안 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리는 사실 스폰서님이 어떻게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유산화를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궁금해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걸 배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우는 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배울 거 이런 거 있으면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팅 후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미팅 후에 가장 중요한 건 클로징인 거예요. 결국 유산화에 대해서 제품이나 사업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전문가인 스폰서님이 와가지고 제대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그분이랑 가장 같이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분은 소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개자가 클로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물론 같이 하셔요. 우리 아주 무슨 하세요. 뭐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거기서 가장 소개자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처음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들었으니까 친구가 생각 있으면 얘기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떤 거냐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제대로 들어보면 본인만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고 하고 싶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상한 게 아니고 좋은 거구나 이해가 됐을 때 그다음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당연히 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주저, 약간의 망설임 하는 건데 거기서 소개자가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배워서 더 도와줄게. 야, 우리 같이 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제대로. 재밌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끌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에 사람들이 그래 내가 조금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었으니까 알아서 결정하겠지. 그렇게 하면 미팅의 결과는 없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래서 소개자가 클로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나면 스폰서님 먼저 보통 자리를 일어서잖아요. 그때 좀 문까지 나가서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멀리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사실. 뭐 그게 30분 거리든 뭐 3시간 거리든 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분이 또 가면서 스폰서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 친구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셔요. 이렇게 하고 요 시스템에 초대하세요. 이렇게 또 필요한 코칭을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칭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엉덩이 붙이고 가세요. 손만 흔들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미팅을 하다 보면 물론 미팅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리고 다 기억하려고 하고 스폰서님들도 필요한 거 이렇게 좀 메모를 하지만 미팅에 사실 이렇게 서로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메모를 막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대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그분이 이런 걸 궁금해했다라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떠올렸다라든지 아니면 유산화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그 스폰서님 이런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다라든지 그죠? 이런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소개자분이 옆에서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팅이 끝나면 그 본인 후원방에 이렇게 미팅 후기를 쓰잖아요. 일지를 쓰잖아요. 그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미팅의 중요한 내용은 소개자분이 조금 기록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자료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초기에 이런 분들 계세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톡방만 띡 만들어주고, 스폰서님 자료 주세요. 이렇게. 그 스폰서님은 거기다 열심히 막 자료 올리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내가 막 자료 올리고 하는데 막 별 대답이 없는 거야. 나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귀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단톡방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네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선생님 바쁘긴 하지만 그 꼼꼼하게 틈틈이 챙겨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프로모션은 하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눈팅만 하지 마시고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팅할 때 나의 태도가 그 신규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단톡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뭐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면은 감사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좀 주도적으로 하면은 그게 그대로 복제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계속 눈팅만 하진 않아요. 이모티콘이라도 하나씩 올리지. 그죠? 그러니까 나의 태도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게 그대로 복제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롤플레이는 내가 지난주 아니면 최근에 했던 그런 내 2대1 미팅을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참 잘했어. 난 이런 건 요런 방법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요 부분은 참 몰랐는데 이게 조금 미흡했구나. 그거를 앞으로 요렇게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부족한 점 까지. 왜냐하면 이걸 지금 비슷한 사업 이렇게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는 그분들이 나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게끔 서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언주 리더님 좀 그 도배정 해 주시겠어요? 네, 이따 만나도록 할게요.